모르시는 분들은 칠판을 봐주시고요. 68페이지에 4번입니다. 네. 우선 뭐 문제는 다이어리는 음악을 내려받을 수 있는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려고 한다. 금액이 다음 표와 같을 때 한 달 동안 내려받은 음악이 몇 곡 이상이면 VIP 회원이 일반 회원보다 유리한지를 구하시오. 자, 그래서 표가 나와 있네요. 일반이 있고 VIP가 있고. 근데 한 곡에 300원이고 한 달에 5,000원? 근데 VIP 회원은 한 곡 내려받는 금액은 무료고 그 다음에 한 달에 2만원. 그러니까는 얘는 그냥 2만원만 내고 계속 간다는 얘기죠. 네. 얘는 5,000원만 내고 한 곡당 300원씩 받는다는 얘기고. 자, 그래서 곡의 개수가 X인 거예요. 네. 네, 다 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일반을 먼저 생각해보면 300원을 내면서 몇 곡을 받냐? 그러니까 300X죠. 그죠? 그리고 얘는 5,000원도 내야 되니까 5,000원도 더해주면 돼요. 이해되지? 근데 이제 얘는 무조건 2만원이라면 VIP는 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VIP 회원이 일반 회원보다 유리하다. 그러니까는 얘가 유리해야 돼. 그럼 몇 곡 이상 받아야지 유리하냐? 그랬으니까 얘가 더 써야 된다는 얘기죠. 유리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 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5,000원을 넘기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300X가 15,000원이 될 거고 그래서 나누면 300분의 15,000원이고 약분을 시키면 0 두 개는 없어지고 3으로 나누니까 X는 50곡 이상. 그러니까 몇 곡부터 유리하겠어요? 51곡부터 얘는 이득인 거야. 이렇게 식에 써주시면 되겠네요. 너 질문할 거 없을까? 저 네. 68쪽에 7번. 68쪽에 7번이요. 네. 터미널 문제. 68페이지 7번. 수민이는 터미널에서 버스 출발 시간까지 20분의 여유가 있어서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려고 한다. 그랬을 때 분속 60m로 걷고 10분 동안 물건을 산다고 할 때 터미널에서 몇 미터 이내에 상점을 갈 수 있냐.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 자, 문제는 이거죠. 지금 상점이 여기 있고 터미널이 여기 있어요. 터미널에서 지금 상점을 갔다가 다시 터미널로 와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시간은 갈 때 걸린 시간, 그 다음에 올 때 걸린 시간, 그리고 물건을 살 때 걸린 시간. 이 세 개가 합쳐져야 되는 거야, 시간. 근데 그 세 개가 합쳐진 게 몇 분 이내라 그랬어요? 20분 이내라 그랬으니까 20분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20분이어도 되는 거야. 네, 20분에 출발을 하는 거니까 버스가. 그래서 갈 때 걸린 시간이니까 시간은 뭐예요? 속력분의 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속력이 몇으로 나왔어요? 60이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60분에 여기까지 간 거리가 X인 거야. 당연히 올 때 거리도 뭐겠어요? X겠죠. 그러니까 60분의 X 더하기 그 다음에 올 때도 60분의 X겠죠. 그리고 물건은 몇 분 샀대요? 10분 샀다 그랬고 그래서 20분. 자, 이렇게 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식은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자, 거기에 맞춰서 얘랑 얘랑 동류항이잖아요. 그러니까 더해주면 60분의 2x가 돼서 약분하니까
30분의 x라고 쓰면 되고, 이 10분은 넘기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물건 사는 10분은 제외하면 갔다 갔다 10분 걸렸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x는 300m 이내에 물건을 사러 가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답은 300m.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68페이지 6번은 놀이동산의 입장료는 만원이고 20명 이상 단체 입장료는 10% 할인을 해준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우선은 만원 내고 들어가야 돼요. 인원수를 몰라요. 인원수가 당연히 뭐야? X명이겠죠. 이게 원래 내가 내야 되는 금액. 근데 할인하는 방법이 생긴 거죠. 그런데 수명짜리 사야 돼요. 그러니까는 비교를 할 거는 만원짜리 살 건데 무조건 20명짜리 사야 돼. 근데 20명짜리 사니까 10% 할인을 해준다. 10% 깎아준다는 얘기는 90%를 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100분의 90을 곱해주는 건데 그냥 쉽게 0.9라고 쓰면 된다. 100분의 90이. 그래서 얘가 더 써야 된다는 게 식이야. 이게 식이 되는 거야. 자, 근데 이제 계산을 하실 때에는 어차피 금액은 똑같이 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얘는 그냥 약분을 해버리면 돼. 그러면은 20이랑 0.9만 곱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18명보다 많아야 되니까 19명부터가 20명짜리 사는 게 이득인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답은 19명 이상? 자, 72페이지에 23번 자, 문제가 뭐냐면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는 조례를 제정하려고 한다. 이 자치단체에서 매달 120톤의 쓰레기만 바다 땅에 묻으려고 한다. 이 매립지에 묻을 수 있는 최대 쓰레기량은 3만 톤이며 현재 5천 톤의 쓰레기가 묻혀있다. 매달 120톤씩 쓰레기가 쌓인다고 할 때 쓰레기의 양이 매립할 수 있는 최대량을 넘길 때는 몇 개월 후냐.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쓰레기는 3만 톤이래요. 근데 문제에서 얘기한 게 최대량을 넘길 때라 그랬으니까 지금 식을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건 3만 톤보다 넘은 양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여기에 뭐라 그랬어요? 5천 톤은 있대요,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 다음부터는 뭐야? 한 달에 120톤씩 집어넣는다 그랬으니까, 120톤이 X가 지금 몇 개월인 거죠? 그러니까 120에다가 개월수만 곱해주시면 계속 들어가는 양이 생긴다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식을 써주시면 되고, 자, 거기에 맞춰서 그냥 이항만 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120x가 25,000 0 하나 우선 120으로 나누면 120분의 25,000 0은 하나 지워지고 약분할 수 있는 게 또 뭐로 약분이 돼요? 4로 약분이 되겠죠. 4로 약분을 시키면 얘는 3이 되고 얘는 4로 약분을 하면 몇 번 들어가니? 4, 6, 4, 24. 그 다음에 625. 자, 이렇게 나오겠다. 그러면 x는 3분의 625예요. 네. 그래서 3분의 625인데 숫자가 너무 크죠? 나눠봐야지 뭐. 자, 그래서 나눠보면은 625 나누기 3. 두 번 들어가면 600. 그 다음에 2가 내려왔는데 못 나누니까 0. 5가 내려오니까 8번. 24. 1.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208과 3분의 1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몇 개월부터가 되는 거예요? 넘어가려면? 209. 네. 그래서 답은
209기로. 이렇게가 답이 됩니다. 자, 72쪽에 25번이에요. 어려운 문제고, 네. 시험에는 내지는 않았어요. 네, 너무 어려운 문제라서. 네. 72페이지에 25번은 2분의 3x 빼기 1. 이게 a가 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가장 작은 자연수가 2다. 이걸 대상수 A 값을 구하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이 말은 문제를 정리하기 전에는 사용할 일은 없어요. 얘를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 얘를 정리를 하는 거는 x는으로 만드셔야 되는 거고 x는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2를 먼저 역수해서 넘기죠. 그럼 3x-1이 2a가 되고 마이너스 1도 넘기죠. 그럼 3x가 2a 플러스 1이 되고 3으로 나누면 x는 3분의 2a 플러스 1이 되고 그래서 식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는 거고 이걸 가지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니고 이거 가지고 우선은 그림을 그려야 돼요. 수직선. 수직선을 그려주시면 같다가 있으니까 진한 동그라미를 해주셔야 되고 이게 방향이라 그랬죠? 네, 그래서 방향은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색칠을 이렇게 해주시겠죠. 그리고 그 밑에 숫자가 3분의 2a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자, 이 식을 정리해서 쓰는 건 여기까지. 근데 거기서 이제 얘를 보는 거예요. 가장 작은 자연수가 2여야 된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는 이 색칠되어 있는 부분에는 무조건 숫자가 2가 있어야 돼. 이 앞에 2가 써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 뒤에는 무조건 1이 있어야 돼. 1이랑 2 사이에서 이렇게 가야지 2가 포함이 될 거 아니야. 그 제일 작은 숫자가. 자, 그래서 이 사이라는 걸 아는 거야. 그래서 3분의 2a 더하기 1인데 얘가 그러면 2보다 작다는 걸 알았죠. 이 노란색이. 근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점이 요 자리가 2면 안 되냐 이거죠. 지금 물어보는 거야. 요식 이렇게 정리해 놨는데 지금 얘가 요 숫자가 이거 보지 말고 그냥 2야. 이 자리가. 그러면 가장 작은 자연수 2가 포함해요 지금 얘는? 여기 갔다가 있으니까 2까지 포함하잖아. 네, 그러니까 맞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얘는 2여도 되는 거야 지금 이 숫자는. 그러니까 갖다도 필요해. 그래서 이거를 A눈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3을 넘기고 그러면 여기 넘겨주면 여기다 쓸게요. 2a 플러스 1은 6이고 1을 넘기면 2a가 5고 그래서 a인데 x라고 쓰냐? a는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a 값이 범위 구하는 문제는 시험에는 무조건 나올 거예요. 학교 시험에는. 근데 이번 정기평가나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아직 어려워하셔서 내지는 않았어요. 자, 72페이지에 26번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합이 42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우선 42보다 작다는 표시해 놓으면 되죠. 네, 42보다 작다. 그럼 연속하는 세 자연수를 어떻게 쓸 거냐? 어떻게 써야 돼? 연속하는 세 자연수. S. 가운데를 보통 x라고 두고 그거보다 1 작으면 x 빼기 1 그거보다 1 큰 수를 x 더하기 1이라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더하라 그랬으니까 x 빼기 1 더하기 x 더하기 x 더하기 1을 해주는 거야. 이게 식이 되는 거야. 자, 이게 식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얘를 더하면 1이랑 마이너스 1은 없어져서 3x가 그냥 돼요.
그러니까 3으로 나누면 얘는 14가 되겠죠. 그럼 x는 14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뭐예요? 13이겠지, x가. 근데 문제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세 자연수를 그냥 다 쓰라 그랬죠. 가운데가 13인 걸 알았으니까 당연히 1 작으면 12, 1 크면 14라는 답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연속하는 세 자연수 구하는 방법이에요. 뭐 옆에 있는 뭐 1번부터 2번 보기 예를 설명을 해주면서 같이 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간단한 설명만 할 거니까 연립방정식 어느 정도는 기억하시죠? 계산하는 방법이랑 네, 가감법, 대입법 뭐 이런 것들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만 기억을 하셔도 뭐 반은 할 게 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냥 제가 할 거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거. 자, 그래서 이렇게 써져 있는 거를 우리는 1차 방정식이라고 한다고요. 1차 방정식이 되려면 x가 있고 등호가 있고 a는 0이면 안 되고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되면 1차 방정식인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서 미지수가 한 개인 거는 그냥 미지수가 한 개인 1차 방정식.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미지수가 두 개인 걸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1차 방정식은 x도 있어야 되고 y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a랑 b가 0이면 안 되고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이게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자, 근데 거기서 이제 아셔야 되는 건 방정식은요 미지수가 한 개이면 식을 하나만 가지고도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식이 한 개인데 미지수가 두 개야? 그럼 얘는 정확한 답을 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나타낼 수 있는 게 꼭 식이 미지수가 두 개이면 식도 두 개여야 된다. 미지수가 x, y, z 이렇게 세 개면 식도 세 개여야 되고 미지수가 네 개면 식도 네 개 있어야지만 x, y, z 뭐 이런 값들을 하나씩 다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연립방정식을 하는 이유는 얘 때문인 거죠. 미지수가 두 개여서. 네, 그래서 이제 연립방정식을 하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연립방정식은 당연히 가감법이랑 대입법을 이용한다. 라는 것만 알고, 우선은 옆에 있는 75페이지에 1번에 나와 있는 걸 같이 보도록 합시다. 네. 자, 방정식을 계산하려면 항상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냐면, 우변에 나와 있는 게 0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변이 0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우변에 있는 거 좌변으로 다 넘겨야 된다. 그런 다음에 문자가 없어지는지 안 없어지는지를 구분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1번에 1번 2x-1은 2x 이거는 1차 방정식인가요? 아니에요. 왜 아니죠? X. 넘어가면 2x 때문에 빼서 없어지죠, x가. 그래서 x. 2번은요? 아니. 1차 방정식인가요? 네, 맞아요. 왜? S. x제곱이 동량이 넘어가면 없어지죠. 자, 그 다음에 3번 2 가로하고 x 빼기 3이랑 마이너스 6 플러스 8x랑 맞아요? 아니. 1차 방정식이에요? 1차 방정식이죠. 왜? 넘어가도 숫자가 앞에 문자 앞에 숫자가 다르니까 없어질 일은 없잖아. 네, 그러니까 x가 있어요. x가 있고 등호도 있죠. 네, 그러니까 얘는 1차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2번도 같이 갈게요. 밑에 2번에 1번은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에요. 뭐 때문에 아니죠? 등호가 없어요. 네, 등호가 없어요. 2번은요? 맞아요. 네, 맞죠. XY 등호 있죠. 3번은요? 한 3번 맞아요? 네. 아니요, 미지수가 두 개여야 된대요. 하나요. 문제에서. 그러니까는 틀렸어요. X뿐이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4번은 맞아요. 네, XY 등호 있으니까 네,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되고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해야 되는 건 뭐예요? X나 Y가 분모에 있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추가해야 될 게 뭐예요? X랑 Y랑 곱해져도 안 돼.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거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아니고 미지수가 두 개는 맞는데 2차 방정식이에요. 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뭐 X분의 1 이런 거 써있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 2개 정도는 예외를 외워두시는 게 문제를 푸실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한 장 넘겨주시면요. 지금 3번에 나와 있는 거는, 자, 식이 하나 나와 있죠. 네. 2x 더하기 y는 10.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미수가 2개인데 식이 하나만 있으면 x, y가 하나로 나오지 않아요. 한마디로 답이 여러 개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 계산하는 방법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기억나요? 어떻게 대입하라 그랬냐면 문자가 2개잖아요. 그 중에서 그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큰 거부터 대입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x가 얘 앞에 2가 있으니까 1을 먼저 대입하시면 y는 8이 될 거고,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면 그러면 6이 될 거고, 3을 대입하면 4, 4를 대입하면 2, 5를 대입하면 0. 자, 이런 식으로 숫자를 쓸 수 있죠. 근데 그걸 표로 나타낸 거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들은 맨 처음에 1을 대입한 게 8이니까 옆으로 순서대로 쓰시면 되겠네. 그죠? 86520. 자, 865래. 86420.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자, 그게 1번이었고요. 2번도 그러면은 당연히 X 먼저 대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자, 이거를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셔라. 자, 이 얘기였고요. 자, 이제 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4번에 나와 있는 건 이제 식이 2개가 나왔어요. 아직 우리가 가간법이랑 대입법을 배우기 전이래요. 자, 가간법이랑 대입법을 배우기 전이니까, 네, 방금처럼 3번처럼 각자 x, y가 될 수 있는 경우를 다 구해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1이 들어가면 3이고, 2가 들어가면 2고, 3이 들어가면 1이고, 자, 이런 식으로.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4는 넣을 필요가 없었던 거야. 그죠? 0이 되니까, y가. 자, 얘도 먼저 대입을 해줘야 되는데, 얘는 3이 붙어 있는 y 먼저 하는 게 좋겠죠? y에다 1을 대입하면 5,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면 6이 되니까 2. 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3을 대입하면 9가 되니까 안 돼요. 그죠? 음수가 나와서. 이거 2개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두 식의 공통인 해가 우리가 연립방식 하는 답이라고. 2,2랑 2,2가 양쪽에 다 있죠. 그러니까 이 두 식을 연립방식 한 답은 2,2다 라고 쓰시면 된다. 이거는 근데 그냥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는 거지, 뒤에 바로 가간법이랑 대입법을 배우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계산은 무조건 이제 가간법 대입법으로 하실 거니까. 자, 그래서 이런 방식만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장 넘기시고요. 한 장 넘기시면요. 연립방정식의 풀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가간법 대입법으로 계산을 해라. 자,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79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해가 특수한 경우까지만 하면 이제 거기까지가 시험 범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산하는 방법만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몇 문제 풀어드린 후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80페이지로 바로 보세요. 80페이지에 바로 보시면은 대입법 얘기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1번에 80페이지 1번에 y는 2x, 그 다음에 3x 플러스 y는 10.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입법이라는 거는 첫 번째 식이 있고 두 번째 식이 있으면 첫 번째 식을 두 번째 식에 바꿔서 쓸 수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y 대신에 2x라는 걸 쓸 수 있는데 이 밑에도 y라는 게 있잖아. 그럼 이 자리에 y를 버리고 2x로 바꿔서 쓰라고. 그래서 2번 식을 새로 쓰면 3x 플러스, 항상 대입을 할 때 뭐 하라 그랬어요? 뭐 계산할 게 있든 없든 가로를 쓰시고 쓰시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 대입을 했다는 표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동류항이니까 더해주시면 5x가 10, 그래서 5로 나누면 x는 2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x가 2가 나왔어요. 그럼 끝난 게 아니죠? 2 나온 그 x 값을
1번식이나 2번식 둘 중에 아무 데나 그냥 원하는 데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당연히 1번식이 쉽죠? 네, 그래서 1번에다 대입을 해주시면 y 값은 4. 자, 이런 식으로 xy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요게 대입법. 그 밑에 2번에 몇 번 할까? 1번 한번 다시 해볼게요. 밑에 있는 거. 자, 얘는 1번은 대입하기 쉽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편한 대로 대입을 한 거였고 2번 같은 경우는 꼭 대입법으로 계산하라고 얘기가 나온 거죠. 아직 우리가 가간법을 얘기를 안 했지만 얘는 그냥 가간법으로 하는 게 편한 식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대놓고 그냥 대입법으로 풀래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런 문제들도 있는 거야. 자, 그러면은 대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뭘 대입하는 게 편할지를 먼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y눈으로 이렇게 바꾸는 게 편할까? x눈으로 바꾸는 게 편할까? 얘는? X. 응? X. 아니에요. y눈으로 바꾸는 게 편하죠. 위에 있는 식 얘를 y눈으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y를 넘기고 3도 이쪽으로 넘기고. 그래서 식을 쓰면 y는 지금 2x 빼기 3이라고 새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y 자리를 2x 빼기 3을 이 자리에다가 똑같이 바꿔치기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3x 플러스 2에 2x 마이너스 3은 1 이렇게 돼서 분배 법칙을 하니까 3x 더하기 4x 빼기 6은 1이 돼서 7x가 7이 돼서 x의 값이 1이야. 자, 이제 그래서 x를 또 구했으니까 이 값을 이 자리에다 또 대입하죠. 그러면 2 곱하기 1 빼기 3이니까 y의 값은 마이너스 1이잖아. 자, 이렇게. 근데 방금 얘기했듯이 왜 y눈으로 하는 게 더 편하다고 내가 얘기했을까? x눈으로 해도 되는데 x눈으로 하게 되면 분수 나와요. 네. 그러니까 y눈으로 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책 자체가 분수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대입하는 게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대한 분수가 안 나오는 문자로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굳이 y눈으로 한 겁니다. x눈으로 해도 돼요? 네. 근데 분수 나오니까 제가 안 한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대입법. 그 옆 페이지 81페이지 81페이지에 3번. 자, 2x 플러스 y는 7. 그 다음에 3x 마이너스 y는 3. 자, 이번에 하는 건 이제 가간법이죠. 가간법이 뭐라 그랬어요? 가간법이라고 하는 거는 가가 더할 감이어서 더하기를 얘기하는 거고 감은 뺄 감이어서 빼기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식을 더하기나 빼기를 하라는 얘기라는 거죠. 근데 그냥 더하기나 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유는 뭐예요? 문자를 무조건 없앨 수 있게 더하기나 빼기를 해라. 네, 요게 이제 여기서 원하는 가간법이죠. 얘는 그러면은 뭘 없애는 게 쉽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해야 돼요? 빼야 돼요? 네, 더해야 되는 거죠. 부호가 다를 때에는 더하기로 없애주면 되고 부호가 똑같이 써 있으면 빼기로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얘는 더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동류한끼리 더하면 5x 얘는 없어지고 얘는 더하면 10 그리고 5로 나누면 x가 2가 되겠죠. 자, 이 x 아무데나 넣어도 된다 그랬어요. 전 여기다 넣을게요. 네. 그러면은 2가 들어가니까 4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y가 자동적으로 7이 돼야 되니까 3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가간법을 하게 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하나 더 4번에 2번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 2번. 자, 식을 써보면,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없애기가 조금 불편한 숫자죠.
자, 이렇게 불편한 숫자가 있을 때에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떤 문자를 없앨 거냐를 결정을 해야 되죠. 보면 아시겠지만 x를 없애든 y를 없애든 양쪽에 뭘 곱해야 되는 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는 니네가 이제 결정을 하시면 돼요. 뭘 없앨까요? x를 없애고 싶다. 이렇게 결정을 했으면 그러면은 위에다가는 몇을 곱해야 돼요? 네, 3을 곱해야 되고 밑에다가는 몇을 곱해야 돼요? 4를 곱해야 되고 그 다음에 더해야 돼요? 빼야 돼요? 빼야 되죠. 그러니까 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식을 곱한 걸 먼저 쓰고 그래서 12x 마이너스 9y 마이너스 3 항상 얘기하지만 얘 안 곱해서 틀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꼭 곱해주시고 자 12x 마이너스 나중에 할 거예요. 4만 먼저 곱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y 그게 마이너스 36 그래서 이제 뺄 거라 얘랑 얘랑 빼니까 없어지죠. 마이너스 9y에서 마이너스 20y 빼면 여기서 이제 또 헷갈리죠. 부호가 헷갈리니까 네 얘한테 마이너스를 해준 거예요. 밑에 있는 거한테.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가 곱해지면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9y랑 플러스 20y가 된 거예요. 그러면 부호가 다를 때 빼야 되니까 11y 이렇게 된 거고 얘에서 얘를 빼도 얘가 플러스 36이 된 거야. 네, 그러니까는 부호가 다르니까 33이 된 거지. 이거를 항상 생각을 해주시고 이게 헷갈리면 이 밑에 있는 식이랑 위에 있는 식에 큰 숫자가 될 수 있게 그냥 위치를 바꿔. 그래도 돼요. 똑같이 나와 어차피. 네, 그러니까 그래서 y는 3이 나왔어요. y가 3이 나왔으니까 여기 식이 지금 몇 개 있어? 4개 있죠? 4개 아무데나 y 넣고 싶은 걸 넣으라고. 저는 여기다 넣을게요. 네, 그러면은 지금 3이 들어갔으니까 얘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9.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제 넘어가면 옆에다 쓰니까 4x가 8. 그래서 x는 2. 그래서 요 계산하는 방식만 정확하게 알고 계셔도 뭐 여기 있는 문제들은 거의 다 풀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81페이지 설명을 해줬고. 자, 이제 설명할 거 남은 거는 82페이지는 분배 법칙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식 모양을 항상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지금 했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82페이지는 안 할 거고, 네. 분수나 소수가 나오면 최소 공배수 곱하고 10이나 100이나 1000을 곱한다는 건 다 알고 계시니까요. 네. 그거는 계산을 해보시면 될 거고, 저는 83페이지만 설명하고 설명을 끝낼게요. 83페이지에서 나와 있는 거는 6번에 2번을 먼저 그냥 할게요. 1번은 안 하고 3x 플러스 y는 2x 마이너스 y는 x 플러스 6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식을 쓰는 게 두 개씩 딱 띄어서 쓸 수 있는 거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를 이쪽은 a 얘를 b 얘를 c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니네가 두 개씩 하고 싶은 거를 정하시면 돼요. a랑 b를 식을 하나 쓰고 싶다던가 뭐 b랑 c를 식을 쓰고 싶다던가 그건 니네 마음이에요. 두 개씩 고르는 거는. 네, 그래서 두 개를 골라서 그냥 식을 써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저는 a랑 b랑 c를 골랐어.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식을 다시 쓰셔야죠. 3x 플러스 y는 2x 빼기 y라고 식 하나 쓰시고 b랑 c랑 같다 그랬으니까 2x 빼기 y는 x 플러스 6이라고 식을 쓰시고 그런 다음에 우선 정리는 해야 되니까요. 다 넘겨. 능력으로 무조건 만들어. 2x랑 마이너스 y를 넘기면 얘는 부호가 바뀌어서 3x 빼기 2x가 되고 얘도 넘기면 y 더하기 y가 되고 0이 되니까 x 플러스 2y는 0이라고 식을 바꿔서 쓸 수 있게 되는 거고 얘는 x만 넘어가면 되죠. 그러니까 2x 빼기 x가 마이너스 y는 6이니까 x 빼기 y는 6이라고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얘랑 연립방식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연립방식을 하시면
여기에다가 x 더하기 2y는 0이고 x 빼기 y는 6이니까 위아래를 빼면 그냥 x가 사라지네요. 빼서 없애고 얘는 빼면 3y가 되고 0 빼기 6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6이 되고 그래서 y가 마이너스 2.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죠? 네, 그래서 넘어가니까 x는 4. 부호만 바뀌면 돼서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자, 이게 6번의 2번 푸는 방법. 이제 마지막 해가 없다랑 해가 무수히 많다랑 자, 방정식은 무조건 연립방정식은 해가 x, y 하나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해가 없다랑 해가 무수히 많다는 해가 특수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해가 특수한 경우인데 어차피 푸는 방법은 같은 방식이어서 네. 그래서 그 방식을 이용하셔라. 그래서 7번에 1번을 보시면 2x 플러스 y는 3 그 다음에 4x 플러스 2y는 6 2번은 6x 마이너스 3y는 9 2x 마이너스 y는 2 자 이렇게 두 개씩 있잖아요.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없다를 구분하는 거는 무조건 뭐 하라 그랬냐면 개수 앞에 x 문자 앞에 있는 숫자를 그냥 분수로 쓰기만 하면 돼요. 얘도 분수로 쓰기만 하면 돼요. 얘도 분수로 쓰기만 하면 돼요. 근데 해보니까 다 뭐예요? 2분의 1이죠? 네. 다 같지? 네. x 앞에 계속 분수를 썼는데 다 같으면 그냥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 얘도 그러면 그렇게 써야 되겠죠? 2분의 6이고 두 번째는 뭐야?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이고 세 번째는 뭐야? 2분의 9죠. 근데 이거 계산해보니까 3이고 얘도 계산하니까 3이고 근데 얘는 2분의 9잖아. 앞에 거는 같은데 뒤에 게 틀리죠? 그게 해가 없더라. 답이 그거예요. 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말로. 어려워요? 그냥 이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또 방금 얘 나와 있는 요식처럼 볼게요. 얘도 요거 분의 요걸 하면 1분의 1이죠. 요거 분의 요거 하면 마이너스 1분의 2죠. 요거 분의 요거 하면 0이네요. 네. 다 다르지? 네. 자, 그러면 이거는 그냥 얘랑 얘랑은 상관이 없는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계산하시는 거예요. 네. 무조건 요 앞에 있는 x 앞에 개수랑 y 앞에 개수를 했는데 그게 달라. 그러면 그냥 연립방정식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전부 다 해봤습니다.